네, 이렇게 한 번씩 북한과의 갈등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긴장감이 커지면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요.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평화의 의미를 알려주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5 전쟁 역사가 숨어 있는 곳으로 먼저 광화문부터 볼까요? 네, 보통 광화문이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조선 총독부를 1920년대 초반에 지으면서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국 전쟁, 그 6.25 전쟁에도 아주 많은 전란의 피해를 겪은 문화재가 바로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를 지을 때 건춘문이라고 지금 경복궁의 동문이죠. 그 동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겨놓게 되는데 한국 전쟁 때 이제 포격과 폭격에 그 척축, 그 축대만 남긴 채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됩니다. 전파됐던 문화재가 바로 이 경복궁이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60년대 들어서야 이제 복원을 한 한국 최초의 또 문화재 복원 사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광화문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경복궁의 동남쪽에 있는 일종의 이제 와치타워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탑 역할을 하는 동십자각이라고 지금도 남아있는 건축물인데 가면 석축의 그 총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 화성의 장안문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우리의 건축 유산들이 한국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25로 손상된 조선왕실 어진이 또 있죠. 네. 조선왕조의 어진을 비롯해서 이제 왕궁의 그 문화재들이 거의 한 4천 점이 넘었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 문화유산들도 이제 피난을 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천도 동광동에 있던 이제 부산 국악원으로 어진을 비롯해서 임금의 친필인 뭐 어필 이런 것들 한 4천 점을 다 피난을 시키게 되는데 일종의 오비 일학인 거죠. 주변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게 옮겨 붙으면서 3,500점 넘게 다 소실이 되고 맙니다. 남아있는 것이 한 500점 넘지만 사실은 그중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한 10점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 문화유산도 전쟁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죠. 마침 뭐 이번 달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어진들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정도를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남 구례 화엄사 네. 있잖아요. 거기도 네. 또 6.25 관련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뭐 어진, 뭐 어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도 전쟁 때문에 많이 사라졌고 또 사라질 뻔했던 건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나 오대산의 상원사 또 강원도 고성의 신흥사 그리고 말씀하신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 자칫 하마터면 전쟁 중에 소실될 뻔했던 그런 건축 유산들이에요. 공통점이라면 아주 깊은 산속에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인민군의 일종의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군과 경이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불태워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은신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몇몇 개인들의 용기와 지혜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건축물들이 남아있게 된 건데요. 이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력 총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개인사가 좀 독특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의용군으로서 이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항일 유격전을 했던 분인데 광복 후에는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경찰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전쟁 직전에 이제 지리산에 출몰했던 이 빨치산을 토벌하는데도 아주 혁혁한 무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현상이라는 그 대장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좀 훈포장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팔로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요 붉게 인식이 되던 시절이었고 또 이현상을 잘 또 수목장에서 묻어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화엄사가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태우라고 했지만 태우게 되면 이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불태우는 건 한나절이면 가능하지만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문짝만 떼어내서 그것만 불태움으로써 지금 구례 화엄사가 남아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존재하게 됐던 이런 개인들의 용기 때문에 뭐 화엄사, 해인사 그리고 뭐 신흥사 등등이 남아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6.25 전쟁의 그 아픔을 네. 보여주는 곳으로 뽑아볼 만한 또 한 곳이 거제 포로 수용소잖아요. 네, 근래에 개봉했던 영화 스윙 키즈나 아니면 최인훈의 소설 이제 광장으로 유명한 그 배경이 됐던 곳이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인데요. 이곳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일종의 문화공원, 역사공원 형태로 남아 있지만 한국사에 있어서의 한국 전쟁 6.25가는 아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6.25 전쟁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많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반공 포로들이 북한 인민군 중에는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정전협정 과정 속에서 이제 포로 송환을 협상하게 되는데 국제법적으로 본국 송환이 원칙인데 문제는 이 반공의 의식을 갖고 있는 반공 포로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이거는 너무나 비인도적 처사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전협정을 맺을 때도 그런 과정에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남아있는 이 거제 포로 수용소. 지금 가면 이제 건물 정도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피부에 같은 인종에 혹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싸웠고 그 와중에는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이들이 역시나 적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6.25 전쟁의 아주 특이한 성격이 녹아있는 곳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입니다. 네, 그리고 충북 쪽으로 가면 그 노글리 평화공원이 또 있습니다. 네, 충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그 충북 영동 지역에 있는 노근리라는 지역의 그 경부선 철로 그리고 쌍굴다리 이런 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 4, 50년간 거의 쉬쉬하듯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의 그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한 49년이 된 1999년 정도 되어서야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이 공간의 역사성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정은용 씨라고 이 소설을 쓴 분이자 실제 그 당사자이자 경험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AP 기자가 쓰고 기사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민간인 학살이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죠. 역시나 6.25 전쟁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적과 아군이 잘 분리되지 않는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또 웅변해 주는 곳이 이 노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사 공원 형태로 2011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요. 찾는 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파주 임진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아주 첨예한 갈등의 네. 현장처럼 여겨지는 곳이 임진각인데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가시면 경의선의 그 장단역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폭격으로 무너진 부서진 증기 기관차가 한 기가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개성역과 신의주 사이를 운행했던 이 기차인데 역시나 이제 미군이 혹시나 이것이 북한 인민군 수중에 떨어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해서 기총소사를 통해서 이제 없애버린 폭격을 해버린 그런 기관차인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전쟁의 그 참상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국군과 문화재청 그리고 유엔사 등등이 협의를 해서 복원을 해서 오늘날 그 임진각 평화공원에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곳이죠.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